여기에서 이제 정서는 뭐라고 보냐면 이제 정보와 에너지로 봐요. 인지는 정보라고 할 때 이해가 좀 쉬운데 감정, 정서가 정보다 하는 건 쉽게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이건 주관적인 정보예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근데 주관적인 정보가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뭐 기계적인 거나 뭐 밖의 사물들은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한데 인간이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거나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주관적인 정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이것도 다 주관적이잖아요. 사람마다 객관적으로 행복해야 되는 객관적인 조건,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물론 그런 것도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환경에 만나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는 것들은 이게 주관적인 정서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정보다, 주관적인 그 시그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정서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 정서를 행동화 경향성이라고 말하죠.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정서가 제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디를 피하든 이것도 다 정서의 에너지를 받아서 어떤 사람을 쫓아가든 어떤 사람을 피하든 그래서 이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정서의 에너지를 받아서 정서의 행동화 경향성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바뀌면 행동화 경향성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에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가 이제 순리로 움직이게 되고 정서의 역행에서 움직일 때는 되게 어렵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 사실 정서의 역행에서 움직이는 것도 또 다른 정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근데 뭐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반대한다. 그래서 엄청 무섭게 날 야단친다. 그러면 안 만나잖아요. 역시 정서의 역행에서 안 만나는 것도 엄마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무서움이란 정서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의 역행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사실 정서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은 정서의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정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정보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들이 그냥 이성적으로만 보는 것 같지만 정서라고 하는 그 창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게 돼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우울할 때 세상을 보는 것이 다르거든요.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마음이 좀 충만할 때 내 자식을 보는 인식이 다르거든요. 내가 불안할 때는 자식이 다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런데 내가 충만하면 저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서를 투영해서 또 세상을 보게 된다. 내 바깥의 세계를 보게 된다. 그래서 내 바깥의 세계를 볼 때도 보면서 우리가 평가 판단을 하잖아요. 뭐 우리 아들은 어떻다, 우리 딸은 어떻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다 평가 판단하는데 여기 평가 판단에는 항상 감정이 들어있어요. 이 감정이 같이 들어있어요. 저 사람이 나쁘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나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저 사람이 좋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투영이 돼서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 바깥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도 여기에 정서가 중요하게 개입되기 때문에 정서를 이해한다는 건 바깥의 세계를 나라는 사람을 투영하지 않고 바깥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죠. 내 정서가 많이 개입이 되면 될수록 바깥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투영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이 투영이 되죠. 우리 감정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덜 투영하게 되고 물론 욕구도 당연히 투영이 돼요. 바깥의 세계를 볼 때 내 욕구가 많이 투영이 되죠.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돼. 근데 이제 그 감정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억압되고 차단되고 회피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이제 공부해야 돼. 이제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뭐냐?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건 감정이 아니라고 봐요. 보통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에 대한 생각이야.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그냥 그 순간에 감정이 일어나야 감정이에요. 특히 신체 생리적인 반응을 동반하면서 신체 생리적인 반응이 동반되지 않은 건 감정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감정은 일단 일어나야 감정이다. 그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째, 감정을 이해하는 첫째 단계고 그것을 언어로 상징화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언어로 상징화하기 전에 내 안에 무슨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알아차릴 수 있죠?
그 알아차린 걸 이제 언어로 우리가 묘사하게 되는 거죠. 아, 슬프구나. 아, 뭔가 질투심이 느껴지는구나. 아, 화가 나는구나. 아, 불안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랬어요.